자, 역시나 아까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방산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카이 오늘 다 좋았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에어쇼, 파리 에어쇼도 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UAM 쪽에다가 우주항공 쪽에다가 방산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 갖다 같이 붙이면서 주가 잘 가고 있고 로템이나 뭐 다른 방산주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이제 22일, 24일 여기서 이제 베트남 방문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방산.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요거는 어떤 게 계속 모멘텀이 될 거고 앞으로 주가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연관 차장님부터 왜 O를 들어주셨는지요? 네, 일단은 장기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의 횡보 장세를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일단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윤 대통령이 베트남 쪽을 방문한다. 그 전까지 이제 방산주가 올라왔던 주된 이유는 우리가 폴란드라는 이제 국가, 거의 뭐 이제 우방 국가가 돼버렸는데 이런 쪽들의 무기 수출을 쾌거를 이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동남아나 이런 쪽에 주로 우리가 무기를 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권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곳들이죠. 그런 쪽들로 우리의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가격이라던가 성능 이런 것들을 다 잡았구나라고 세계에서 인정을 할 만한 클래스까지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위상 때문에 일단은 수주가 이어지면서 주가들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누가 동행을 하는가, 경제사절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갔을 때 그게 바로 수주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방산이라는 업종, 섹터의 특성상 정부와 정부 간의 교류라던가 협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것에 지금 초청을 받아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일단은 참석을 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신현우 사장도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지금 방산을 다 몰아주는 작업들이 완료가 됐잖아요. 거기다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도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전사적으로 육해공에서 전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잠잠하던 차에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더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그간 유럽 쪽의 프리미엄을 받고 K방산의 프리미엄이 올라온 상태로 주가가 갔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주 기대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건 뭐 비록 한화에만 한정이 된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뭐 강구영 사장 이런 쪽들도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오늘의 강한 상승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이사님도 네. O를 들어주신 부분.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수주 뭐 20조, 21조 뭐 이렇게 쌓여놔서 이미 벌써 매출 뭐 5년치 뭐 이런 거를 다 모아놨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도 좀 기대감으로 작용합니까? 당연히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한 가지 좀 부담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방산을 탑티어로 보기에는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 여기에 베트남 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나 뉴스들이 나오면서 예.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상황인데 지금 일단 그렇다라는 것은 눈에 당장 보이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대감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업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은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네. 재작년 수주 잔고는 많았습니다. 수주 잔고는 원래부터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만듦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납기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많은 변수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듯 하다가 또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좀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방산이 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방산 관련 기업들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너무 좋은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보고
혹은 뭐 오늘 매수하신 분들, 내일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고점에서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면 이제부터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좋은 그러한 기업들과 그러한 섹터이긴 하나 예. 트레이딩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잘 골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매매 타점을 좀 선별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추억마을님께서 로템이 20% 먹고 팔았는데 그래도 더 날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두 분의 탑픽을 하나씩 주시면 그거와 주가 위치, 목표 주가 이런 것까지 같이 녹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사용관 차장님부터 종목을 네. 하나 주신다면 방산. 저는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는 너무 놈이 좋죠. 더 간다. 가는 놈이 더 간다. 네. 주가 위치도 같이 좀 말씀을 네. 이게 1년 차트 혹시 띄울 수 있으면 그렇죠. 네. 이거 보면서 월봉 말씀해 지금 주시면. 월봉이거든요. 예. 네, 월봉이었고 자리는 뭐 정확하게 바닥은 잘 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 하단 부근에서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그 이후로는 지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밸류 부담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밸류를 같게 놓고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이라는 곳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꼬가 튀었어요. 그러면서 방산 시장에서도 이제는 7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럽을 공략을 이미 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국의 무기들을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수주들을 못 받아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다려 몇 년 기다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급해진 국가들이 가성비라던가 얼마나 빨리 납기 맞춰줄 수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무기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결국엔 서양식 나토 무기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빈 국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구 무기들을 전부 다 보내놓고 나니까 자국이 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하죠. 그래서 가장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 벨라루스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이런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수주가 빠르게 나왔던 거고요. 예. 이런 서양식 무기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기가 정확하게 조합이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거기다 납기도 빠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산이라고 해서 굴뚝주라고 해서 밸류를 높게 안 주는 업종이었어요. 우리 이제 밸류를 잠깐 이제 PER 차트로 가서 보게 되면은 예. 대략적으로 받을 때가 10배 정도 10배. 예, 받았었고요. 조금 많이 받는다 싶으면 한 17배 이렇게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12배 정도 수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 차트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죠.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배주주 순이익단으로 봤을 때 한 7,3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로 봤을 때 지금 7조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럼 PER이 10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하단에 있는데 예전과 같이 동남아 쪽으로만 나가던 무기 체계와 같이 그런 밸류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상단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미국 시장, 세계 최대 무기 시장이죠. 그런 쪽으로의 진출도 노려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를 충분히 더 받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서도 오늘과 같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게 누구의 힘이었느냐? 예. 외국인,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에서 삼끌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엔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 밸류를 주는 게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돈을 뭉텅이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을 18% 가까이 올릴 수 있는 주체들이 결국은 새로운 밸류를 이 종목에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1년 만에 4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까지 오른 건 네. 알겠는데 네. 하지만 체질적으로 아예 바뀌어서 UAM도 맞아요. 하고 네. 항공우주도 하고 거기다가 무기도 팔고 하니까 더 높은 밸류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오늘 수급이 좋아서 강하게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또 따라가면서 사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를 한 12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네.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5%를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감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상향을 반영해서 예. 저는 17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원까지. 2차 전지가 미래다님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전지 수명을 연장하는 정밀 나노 코팅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에도 투자가 되어 있다. 아무래도 한화 쪽은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네. 좀 이끌다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젊은 피, 트렌디한 거 그런 거를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스타트업에도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만 원까지 보시고 김태성 이사님은 종목을 주신다면 탑픽. 네, 일단 저는 현대로템. 로템. 네, 한 번 더 현재 구간에서 없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대 로템 기준으로 제가 이제 방산 부분 실적을 좀 말씀드려 보면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사실 방산 쪽에서의 실적은 100억 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는 갑작스럽게 1000억이 넘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K2 전차 이제 납품에 대한 반영 부분이거든요. 일단 올해 들어오면서 1분기도 지금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특히나 2분기도 폴란드 지금 K2 전차가 조기 납품이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분기보다 더 좋은 역대 또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방산주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 상승을 한 섹터가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숫자가 찍히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또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렇죠. 그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방산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전동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차, 전철, 기차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산업에서 지금 적자폭이 굉장히 컸었으나 최근 들어보면 적자폭이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디다도 가져다 붙일 수 있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에다가도 또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테마도 지금 살아 있어서 저는 테마와 실적 두 마리 토끼를 본다라고 하면 현대 로템이 우선은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는 힘은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25일 날 기록한 37,800원은 충분히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018년에 기록했었던 45,000원까지도 저는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내일 갭상승 출발하면 당연히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이제 오늘 좀 쉬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조정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전 37,0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3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는 손절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상승이 나오기 직전 가격인데 이 3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32,000원 대신에 만약 내일의 조정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2,000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5만 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목표가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내용은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